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그것마저 알려준마 코너에서 뉴스공장 애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것마저 알려준마 코너는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 국정 여론조사와 정당 지지율 그리고 한 주간 뜨겁게 달군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목요일 2시에서 3시 새벽이죠. 그때 원고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6시에 또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데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김호중 공장장이 저희 말할 기회를 많이 뺐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서 애청자 박연조 님께서 문자를 통해 저한테 힘내라는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내용이 권순정 실장이 꼬이는 혀로 조사개혁 플랩으로 내뱉을 때 짠하다. 이런 응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박연조님 감사드립니다. 그랬을까요? 뉴스공장 제작진이 주말 특근 진행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말 특근은 한 주간의 뉴스공장 엑기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번 한 주 유쾌하고 통쾌한 인터뷰와 고정 코너 다시 들려드립니다. 물론 저희 푸근한 해석도 함께 말이죠. 11월 24일 뉴스공장 주말 특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 특근 첫 순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정치 구단주 시간입니다. 11월 22일 목요일 3부에서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정치 10, 한반도 문제 14단, 정치 9단 정도 되시는. 9단 정도가 아니라 9단입니다. 민주평화당. 똑똑히 하세요, 아침에.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게 금강산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렇죠. 예. 할 말이 지금 무척. 제가 관광을 다녀온 게 아니라 방문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산 방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산 그 사진 쭉 나온 거에 봤더니 의원님이 안 계세요. 여기에 단체 사진 찍는데. 제가 단체 사진 찍을 군번은 아니잖아요. 정세현 전 장관도 나왔는데 의원님이 여기 왜 안 나오지? 제가 그래서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왜 안 나오셨어요? 뭐 사실 어제 예. 뭐 TV에 나갔어도 저는 안 갔다. KBS. 예. 근데 그 사이에 예. 북측 인사와 긴밀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여기 저기 관광할 때 의원님은 빠져가지고 북측에. 아니, 빠져서가 아니라 예. 그분들이 좀 보자. 아, 따로? 예. 딱 찍었어. 의원님만. 모르죠. 저는 다른 분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는 일행들과 함께 단체 활동을 안 해서 그래서 저는 금강산 관광을 간 게 아니라 금강산을 방문하고 왔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아직 어디도 안 나온 얘기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광하셨지만 의원님은 가서 방문했다고 말하는 어떤 미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북측과 그죠? 글쎄 뭐 미팅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은 얘기를 나눴죠.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처음 공개하신 거죠? 예. 네. 좀 말씀드리자면 뭐 솔직하게 네. 말씀드려야 되고 또 이게 북한을 접촉하면은 국정원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미 하셨고. 예. 예. 그런데 북한이나 한국이나 예. 또는 미국에게 국익에 이익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다는 못하고 다 모두에게 이익될 부분만 말씀 그 하시면 다는 못하고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주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됐든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예. 비핵화의 길로 가야만이
모두가 살 수 있다. 예. 예. 그런 인식은 북한 관계자들도 분명히 하고 그런데 있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인식이 강해요. 알고 있는 대목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심지어 일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밀어붙이면 될 건데 왜 미국 눈치 보냐? 예.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북한이 제재를 풀어줘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왜 그렇게 자주성이 없고 민족 주체성이 없느냐. 미국 눈치 보느냐. 미국 눈치 보느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강하게 제재를 걸고 있고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하고 예. 우리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정세와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저하고 만난 분이 리태건 예. 아태 부위원장인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 때도 안내하고 여러 가지를 네. 하는 걸 보니까 관광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런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 8.15 때 예. 김정일 위원장과 3시간 반 동안 나눈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리터켄 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후를 받들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백두산 특히 강조를 하는 게 금강산과 연계해서 원산 예. 명사심리를 김정은 위원장 말씀이 명사심리를 인파심리로 만들겠다. 인파심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꽉 차게끔 인파가 넘치도록. 인파심리를 넘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마리 비행장, 마식령 스키장 예. 또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크게 좋게 지어라. 이런 관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네, 집중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 네. 특히 최근에 제가 미국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예. 폼페이오와의 회담을 굉장히 오라고 했다 하더라. 미국이 원한다 지금. 예, 그렇죠. 빨리빨리 하자고. 빨리 하자고. 예. 그런데 왜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안 갔느냐. 예. 비행기표까지 사놓고. 예. 북한에서 안 갔느냐. 이제 취소했다고 하니까. 네, 북한에 취소한 거 맞더라고요. 맞는데 가서 하루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그날 만나고 그 다음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불합하러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니까. 네,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 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21일까지 18일부터 21일 사이에 11월. 와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28일까지 와라. 중간에 땡스기빙이 있으니까. 땡스기빙 이제 베케이션 할라데이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 안 하죠. 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와라. 예. 그렇게 미국 쪽에서 일정을 던졌어요, 이렇게. 예, 던졌어요. 예. 그러는데 내가 듣고 있기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망설이고 있다. 가서 북한에 대한 미국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인데 예. 안 들어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가서 얻어올 것이 없다 이거죠. 분명치 않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 거죠. 망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가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북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거든요. 예. 영변의 핵 생산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폭파해라. 예. 그리고 최소한도 ICBM도 폭파해 주는 것이 예.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한 대해서. 감동적인 조치다.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여론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예. 비핵화 진전 속도에 대해서. 그 한국이나 미국은 여론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여론을 좀 호전시키는 일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고위급 회담을 해서도 잘 안 되더라도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라. 서울 답방? 예. 아,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역점을 두고 한 거죠. 역점을 두고 근데 하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부모 이야기도 안 풀리는데 답방을 하는 게 맞냐 또 플러스 뭐 그 안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딱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차별화는 예. 북한 해결 문제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년 일정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예. 자기들은 경제 제재 완화가 급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되면 어쩌냐. 네.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 말은 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도 그것 때문에 안 왔기 알았었고.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네. 꺼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서방 세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사실은 지켜왔는데. 그러니까 비핵화도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프레임이죠, 지금. 그렇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나는 4가지나 했지만은 미국은 아무것도 한 안 가지밖에 안 해줬지 않냐. 예, 예. 한미 군사훈련 연기. 예. 그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아. 그렇지만은 외교는 힘이고 국익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방을 해서 한국에 오면은 예.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다. 그렇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계속 지켜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라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다. 전 세계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안전 문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 100% 찬성받으려고 하면은 실패한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못 가르쳐 주지만은 실패할 수 있는 길은 가르쳐 주는데 100% 찬성받으려고 지지받으려고 하면 실패한다. 그런 건 없죠, 세상에. 51% 지지를 받고 49%가 반대하면은 승자가 되고 그런다고 바보처럼 49% 지지받고 51% 반대하면은 선거에 지는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우리 국민의 7, 80%가 환영을 하고 있다. 예. 반대가 20, 30% 있다. 예. 그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 다양한 김정은 사회에서는. 위원장도 태극기 부대 알고 있다. 예. 나도 이해한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와서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즉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북미 간의 문제는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요지는 북한에서도 그 서울 답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코 물론 반대 있지만은 7, 80%가 찬성을 하고 또 우리나라 치안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해외여행을 해보거나 다른 그렇죠. 나라에 살아보면 아는데 예. 치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 맞습니다. 지금 밤에 여성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과장인 것 같아도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남녀 그러한 불문하고 것을 밤에.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도 모르는 제 자신에 대한 블랙아웃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좀 일깨워 줬죠. 그 사진이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라고 북측 관계자하고 따로 만났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북한이 걱정하는 것도 또 들으셨고. 그러니까 답방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방 꼭 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북미 관계를 틀 수 있다. 당연히 틀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 말 듣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해. 저도 그렇게 생각. 그래도 요즘 진행을 잘해요. 많이 알았어요. 저한테 배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북한의 걱정은 그런 거겠죠. 답방까지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썼는데도 또 저쪽에서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도 없다든가. 그런데요. 예. 저한테 트럼프 그래요. 예. 박지원 장관 선생의 방송을 전부 모니터링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북쪽에서 그렇게. 네. 예. 그런데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도 방송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모니터링 해요. 아니, 제가. 그런데 예. 저하고 공장장하고 한 얘기를 딱 집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북한에서도 하고 미국에서 합니까? 미국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좀 전에는 미국에서 듣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면은 예. 클린턴도 오바마도 힐러리도 못한 것을 맞습니다. 내가 했다. 70년 동안 풀리지 않았고, 바로 최근에 본인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공격하는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못하고 내가 한다.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지금. 우월주의가 강한데 지금 다음 재선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와의 관계 개선이고 비핵화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방송 내용을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자 이걸 제안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워딩이 똑같이 사용하고 미국 측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미국도 미국 정보기관은 내가 잘 모르고. 좀 전에 하셨던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 자꾸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다 찐다니까요. 정보기관 관계자 만나신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답방의 가능성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있긴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안에.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8일까지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갈 것이다. 하고 금강산 올라가면서 화진포 휴게소에서 SNS에다 올려놓고 갔어요. 예, 그거 하셨죠. 예. 미리 듣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예측이지. 들었다 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는 것을 가게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야 만나야 여기서 잘 안 되더라도 답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당신들은 대북 강경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한다. 나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대화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길은 약속대로 답방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 지키는구나. 나도 만나자. 라고 그 미국 일반 대중을 설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김영철 부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에 가라.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 이후에 서울 답방을 하자. 그렇죠. 그게 되지 뭐. 그래서는 자꾸 약속을 깨버리면은 우리는 서방 세계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키기 쉽지 않은 약속인데 하나 지켰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걸 전 세계에 보여줘라. 그게 그렇죠.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거다, 북한에. 그것이 형상국가로 가는 길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방송 중에 국민 대다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무려 85.6%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답방했을 때, 가정입니다. 답방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방문지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 4명 중에 1명, 이 한라산을 방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라는 노래까지 있는데요. 아마도 백두산과 함께 한라산은 남북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태극기 부대 등의 위험 변수를 뚫고 한국을 연내에 답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을 지킬까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대가 큽니다. 교통정보 듣고 뉴스공장 주말 특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김진애 박사의 도시 이야기 코너인데요. 11월 22일 목요일 4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준다고 얘기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던데 여전히 18분밖에 안 남았네요. 평상시보다도 한 2분 정도 늘었어요. 네. 왜 이렇게 삼성 얘기를 좋아하시는지. 네. 삼성하고 잘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엄청나게 또 여러 가지가 게이지가 높아 계시는 걸 제가 아는데 오늘은 삼성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네. 위장 계열사 사무 건축 사무 건축도 있다. 또 사실 그쪽 이제 분야에 계시니까. 네네. 아니, 이게 문제가 된 건 한 2년 전부터예요. 2년 전에 한겨레에서 좀 크게 실었고, 그거 가지고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의뢰를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김상조 현재 위원장입니다. 그게 이제 경실 개혁연대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의혹 자체는 진짜 오래된 거고요. 뭐 의혹 자체는 30년 됐죠. 네. 근데 그때마다 문제 없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걸 조사를 한 게 1999년인가 하여튼 그때 두 번인가 굉장히 세게 조사를 했는데도 그때도 의혹 없다 이런 거 나왔죠. 바로 공정위에서. 공정위에서. 네, 공정위에서 다 털어졌죠. 공정거래위 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나왔는데 이게 근데 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갔더니 이제 갔으니까 이제 제대로 저기를 한 거죠. 이제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느냐면 2014년에 원래 있던 사무건축이라는 회사가 삼성에서 다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싸게 샀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몇십억 안 주고 샀는데. 근데 이게 업계 1인데 그리고 연간 한 2,500억에서 3,000억 사이에 매출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뭐 전체 회사로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그때 보니까 뭐 내부에 녹취록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혹이 있었는데 다 공정위에서 털어졌다가 결정적으로 2014년에 삼성이 이 회사를 아예 자회사로 만들면서 그 이전에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은 이제 차명 주주였다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었는데 말하자면 삼성 사실상 계열사였는데 근데 이제 삼성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건희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삼성물산, 그때 옛날에는 삼성종합건설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임원이 되게 차명 주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 다 알지. 그렇게 제가 이건희 회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것만 관심 있으시겠지만 그럼 애초에 왜 이걸 따로 했냐? 왜 그냥 보통 삼성 안에서 했으면 되지. 저도 그 때문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건축사법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 설계사무소는 건축사만이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공정거래는 항상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물조하고 건축조화와 시공사와 설계사와 감리업체는 달라야 그렇죠. 이게 좋은 경쟁 관계에서 그렇죠. 좋은 건물도 만들어지고 산업 경쟁력도 생긴다. 건물이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 게 바로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서로 짬짬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글쎄요. 그래서 제도로는 서로 견주하게 만들어놨는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다 쉬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제 근데 이건 뭐냐면 그냥 특수관계일 것이다 정도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성 거를 거의 다 받아갔거든요. 그 자기네들 매출의 50-60%가 항상 삼성 계열사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거 다 여기서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지금 삼성 본사. 그 다음에 태평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업계 1위가 네. 삼성 걸 해서 된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네. 삼성은 업계 1위니까 한다고 그러겠지만 거꾸로 삼성 걸 그만큼 주니까 업계 1위가 된 건데. 그렇게 업계 1위가 된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얻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자기네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또 감리회사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요새 왜 컨소시엄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컨소시엄으로 하면은 이제 같은 회사 하면은 컨소시엄을 못 안 하잖아요. 되죠. 다른 회사끼리 할 때 컨소시엄을 들어갈 수 있고. 그거 굉장히 큽니다. 그게 요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른 회사인 척하면서 같이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군요. 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되게 단순히 그때마다 돈 문제가 아니네요. 돈 문제지 결국은요. 물론 결국은 다 그렇긴 돈 문제지. 이게 다 아니, 수주하려고 하는 짓이니까.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자기들이 그 기존의 법망을 피해서 자기들 일하기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 물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익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업계 1위라고 그러면 항상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평판이 굉장히 높은 거로 들어가서 점수가 높아져요. 높겠죠. 점수가 높아지면 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령 이제 그 컨소시엄 해가지고 턴키 같은 거 할 때는 설계업체의 신용도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거든요. 시장의 유치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근데 이게 솔직히는 이제 삼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딴 데도 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데 꽤 있습니다. 롯데라든가 포스코는 아예 자기 회사를 하나 차려놨었고 그다음에 가령 LG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악명이 높았던 거죠. 이제 다 알면서도 그리고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계속 의혹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예. 글쎄 말이죠. 업계 1위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께 2년 전에 이거 문제 제기한 것도 제가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왜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걸 2년 뒤에 결국은 이건희 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이건희 회장 자체에 대한 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럼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자회사로 편입을 했느냐? 왜 그랬는지 저는 아세요? 그래서 들킬 줄 알고 그런 줄 알았어요. 김상조 위원장 때문에. 그게 왜 이렇게냐? 왜 그랬느냐? 네. 법을 바꿨어요. 건축사법에 그동안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은 건축사법에 거기에 예외 조항을 만들자. 그러니까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대표가 돼서 20명 이상의 건축사를 고용을 하면 자기네들 회사를 갖게 하자. 이게 2010년에 그게 의미가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요새 병원들, 사무장 병원들 하듯이 이거를 전문가들을 아래 휘하에 두고 전문가 아닌 사람이 위에서 경영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른바 전문성을 고집하기보다는 경영을 더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딜하기도 좋고 이러는 거죠. 아니 건축사가 아니어도 대표를 할 수 있게. 대표를 할 수 있고 일반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또 왜 문제가 됐느냐. 이번에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을 바꾸겠다고 그러잖아요. 공정거래법 이번에 바꾸는 안 중에 하나가 그 소유주가 특히 이제 대기업의 그 소유 이재용 같은 사람이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부 거래로 다 보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계열사에서 받는 게 20% 이상이면 이 회사 매출의 20% 이상이면 다 내부 거래로 봐가지고서는 앞으로는 때리겠다. 이게 지금 공정거래법 위에 올라온 거예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좀 해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에서도 사무건축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딴 데다가 또 일도 많이 주고 그럴 될 테니까 이런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 사슬을 이게 뭐 건축과 도시가 굉장히 멋있다고만 내가 와서 재밌고 흥미롭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고 정확한 소재가 있다가 나왔네요. 김상중 위원장 덕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사무건축을 같은 마음으로 고발을 하면서 다음에 요에 관련된 이런 정말 설계가 잘 돼야 건축이 좋아지는 김진애 거니까.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른 언론이 소홀히 다루는 이슈를 유독 뉴스공장에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삼성 관련 각종 의혹들입니다. 뉴스공장은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국내 어느 언론사보다 집중적으로 그러면서도 쉽고 간명하게 짚어봤습니다. 거기에 발받춘 행보일까요? 도시이야기 코너에서 이번 주 사무건축과 삼성의 위장 소유 의혹 문제를 다뤘는데요. 사무건축은 무려 30년간 삼성이 위장 소유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로 이건희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삼성은 분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편법과 위법이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주말 특근 세 번째 순서는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 인터뷰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11월 21일 수요일 4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북한 있는 그대로 보기 프로젝트 오랜만입니다.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입니다. 다른 방송에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고정으로 이제 TV에. 예. 좋습니까? 뉴스공장을 거쳐서 딴 데로 가신 분들은 이제 뉴스공장을 잘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슬퍼요.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슬프는 제가 아니죠. 슬퍼요. 제가 슬퍼요. 자, 오늘 모신 아이템이 이겁니다. 이제 대북 제재가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대북 네, 제재 완화해야 그렇죠. 된다, 네. 뭐 안 된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실제 북한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네, 일단은, 저는, 소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한국 기업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그래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해외 기업들 또 네. 개인 기업이라든가 뭐 국가 기업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에서 북한을 향후 10년 내지 20년의 투자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 세계적인 투자자도 그런 말을 그렇죠. 했고 네. 그리고 미국의 네. 세계 최대 곡물 회사도 비밀리에 북한 방문하고 그런 뉴스 계속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예. 알고 계신 거? 네, 예. 있죠. 이제 프랑스 와인 회사가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큰 아, 회사는 그래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건 처음 나온 뉴스네요. 그 프랑스 와인 회사가 어디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 와인 회사가, 이미 전에, 평양이라든가 이렇게 대도시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해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생활이 사실은 좀 저소득이잖아요. 네. 그런 형편에서 와인을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겠는데 가능하다고 북한에서는 대답을 했고요. 네, 이게 뭐 가격이 문제죠. 측정하는 가격이. 그러니까 와인마다 좀 다르겠죠. 북한 네. 내에서 생산하는 둘쭉 와인의 경우를 볼 때 얼마든지 해외 와인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프랑스 와인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막걸리 소주처럼 네. 그 일반인들이 마시는 술이란 말이죠. 물론 고급 와인도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저렴한 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7월인가 이제 연락을 띄웠을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은 상정해 보겠는데. 프랑스 와인이 네, 북한에 들어가 장사를 북한에 하는 들어가서 거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북한 무역 회사 이제 관계자들이 프랑스하고 북한이 거리가 멀고 우리가 뭐 이제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회의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프랑스까지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대안을 하나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에다가 중국 기업하고 협력을 해라. 그러면 중국 기업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 기업이자 프랑스 회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세계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중국에 쉽게 갈 수도 있고 초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가 중국의 합자회사를 만들고 그렇죠. 중국 합자회사 이름으로 프랑스 니네가 들어와라.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진척되고 있어요. 네,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물량이라든가 뭐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접 파악하신 내용이고. 네네. 이런 회사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른 분야에. 그렇죠. 또 다른 분야가 또 있는 게 호주 쪽에 있는 그 개인 이제 어쨌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이. 네. 뭐 그 말씀 도중에 안 됐지만 그분이 이제 김어준 공장장님 고기 많이 드시고 이런 말씀도 해서 아프지 말라고 이런 인사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교육 관련한 뭐 영어 교재라든가 이제 교육 관련한 교재들을 학용품과 관련한 그런 걸 북한에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긴급한 문자가 하나 잠깐 소개하고 제가 이제 안산 320번 버스 볼륨 너무 낮다고 했더니 기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내가 기사요. 볼륨 더 업했어. 이런 문자 처음 받았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뭐 대규모는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그 회사들이나 그게 뭐 와인도 있고 교육 교재도 있고 그렇게 북한이 열리면 이게 시장이 이게 장난 아니다 생각해서 접촉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네, 그게 가능한. 기자님이 직접 파악한 것만 그렇다는 거죠. 네, 다른 그렇죠. 것도 있겠네. 파악이 안 된 것도. 네, 파악이 안 된 것도 좀 많겠죠. 움직이는 게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가능한 게 왜냐면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2002년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기간 기업소 작업반까지 줬었거든요. 정부가 반드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지만 니네도 할 수 있다. 기간 기업소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헌법에 돼 있는데 36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 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 무역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있고요. 37조에는 또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 기업 합병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2003년 이럴 때는 임업사업소 안에 생필 작업반도 중국하고 교류가 됐어요. 따로? 네. 한 개 작업반이 한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무조건 북한 당국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 단위 산하에서도 알아서 한다. 이제. 그래서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게 해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게 북한은 이미 이제 법적으로 이게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다. 가능한 거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외국 기업들도 있죠. 사실 제가 이제 양강도에서 살았었는데요. 양강도에는 아마 2000년대 초부터 독일 회사하고 합병한 호프 농장이 있습니다. 호프 농장. 네, 그러니까 저희 고향에서 이제 호프를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맥주 올려잖아요. 그걸 생산해서 정말 최고의 품질을 잘 이제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서 독일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뭐 지금 또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도 많겠죠. 이거 빨리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쪽에서도. 네, 긴장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지난 9월달에 우리나라에 보도된 게. 그 다옥적 회사 카길이 방북했다 이런 뉴스 보셨죠? 네네. 예. 혹시 관련 아시는 내용 없어요? 일단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중국 기업을 통해서 북한 기업이 노리는 거는
외부에서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뭐 외부 기업들이 좀 두툼두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만약 경우에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딱 풀리게 되면 북한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못 들어오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대북 제재 공식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막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제 딱 접촉하는 것들도 네, 있고. 그러게 되면 우르르 들어올 것이다. 수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예. 듣고 보니 우리 사실은 같은 땅덩어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개수목론도 있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죠. 그래서 아마 북한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국 기업하고 초기에 좀 이제 연락을 닿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하니까요, 지금. 네, 정부 저는 정말 불쾌해요. 왜 우리 문제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예. 그쪽에서 북한 영화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이 간섭하는 그런 이제 여운형 이제 그 박사가 예. 왜 내 집에서 아랫방에 가든 윗방에 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속상한 게 왜 우리 민족의 일을 미국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하나 그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힘이 세요. 약소민족의 소름입니다. 힘이 세요. 근데 이게 빨리 그 남쪽의 기업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네. 선수를 빼앗기고 기회를 그렇죠. 빼앗길 수 있겠네요. 네,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북한 주민들도 그 북한에 기업하는 분들도 가능하면 말이 통하는 남쪽하고 할까? 당연히 그렇죠.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국산이라 하게 되면 정말 액세서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뭐 전자제품까지 한국산을 선호하거든요. 그건 이미 중국이나 네. 동남아 일대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조건에서 아마도 한국 기업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그 언론에 보도되는 혹은 뭐 국가적 규모는 아닌데 그런 외국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자님한테 잡힌 것도 네네. 와인이라든가 뭐 그렇죠. 교육제라든가 이런 거 있다 이미. 네. 그러면 안 잡힌 게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보겠지만 숱한 사람들이 아마 접근할 거잖아요. 원래 두 번째 이슈로 이제 그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교육 그 입시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쉽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수능 차이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시제도와 우리 수능에. 수능이 없다는 거죠. 북한은. 수능이 없어요? 그럼 네, 어떻게 들어가요? 북한은 수능이 없고 수능 시험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전 학생이 다 하잖아요. 네. 북한은 대학에 갈 학생들만 예비 시험이라는 걸 봐요. 수능 대북 제재가 공고한 상황에서도 해외 기업들은 벌써 대북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강미진 기자의 말씀에 걱정이 됩니다. 국제사회에 따가운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듯한데요. 남북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서둘러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외국 기업들에게 좋은 찬스가 다 갈지도 모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한 12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 국회는 1.8% 꼴찌였습니다. 대통령의 10분의 1도 채 안 됐는데요. 국민들이 여타 다른 기관보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 국회 그리고 정치권이 어서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요.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